아침 햇살이 고즈넉한 한옥의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80세의 박정호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다.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주고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며느리 김미정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 아버님, 아침 드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정중했다. 그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아버지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며느리였다. 정호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다. 아들 박준호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미정은 홀로 19살 아들 민수를 키우며 이 집을 지켜왔다. 미정아,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내 복이야. 정호의 말에 미정은 눈가에 살짝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만이 아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민수가 늦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머리로 식탁에 나타났다. 대학교 2학년인 그는 요즘 들어 할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듯했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밥도 후다닥 먹고 나가버렸다. 요즘 민수가 좀 이상해. 할아버지를 피하는 것 같아. 정우의 중얼거림을 들은 미정은 잠깐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밝게 웃었다. 아, 그냥 시험 기간이라 스트레스 받나 봐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정우의 노련한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다. 60년간 사람을 봐온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 점심시간, 정우는 평소처럼 동네 경로당에 갔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 황철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철수야,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 미정이와 민수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정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 네가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들을 들었다. 미정과 민수가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정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할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하지?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정우의 귀에 들어왔다. 정우는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우리가 조심하기만 하면 돼. 미정의 대답에 정우의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엄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믿고 계시는데. 민수야, 우리도 살아야 해. 네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할아버지는 연금도 나오고 건물 임대료도 있으시잖아. 정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엄마, 이건 너무... 민수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내 거잖아. 우리가 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것뿐이야. 순간 정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도 할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빼는 건 조용히 해. 들릴라. 미정이 민수를 제지하는 소리에 정우는 급히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들었다.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가 자신의 돈을 몰래 빼고 있다는 것을. 정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었다. 20년간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니. 엄마,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잖아. 80이 넘으셨는데. 미정의 말에 정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할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셔. 물론이지. 난 그냥 미래를 대비하자는 거야. 우리도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 정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그 다음 며칠 동안 정우는 미정과 민수를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정호는 은행에 갔다. 통장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의 말에 깜짝 놀랐다. 어? 박정호 고객님, 지난달에도 큰 금액이 출금되셨네요. 그전 달에도 그렇고. 정호는 황당했다. 자신은 그런 돈을 뺀 적이 없었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벌써 6개월째네요. 정호의 머리가 띵했다. 6개월 동안 12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뺀 것은 분명히 누가 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하지만 가족분이 대리로 출금하신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확신이 섰다. 미정이 자신의 돈을 빼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정호는 다시 한번 미정과 민수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엄마, 다음 달에는 얼마나 더 빼낼 거야? 300만 원 정도. 할아버지가 눈치채지 않을 만큼만. 근데 엄마, 이 돈으로 뭘 할 거야? 우선 내 등록금 마련하고 나머지는 적금에 넣어둘 거야.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내야 하고. 정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자신의 죽음 이후를 계획하고 있다니. 다음 날 정호는 미정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미정아, 요즘 용돈이 부족하지? 말하면 더 드릴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 충분해요. 미정의 거짓말에 정호는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을까? 그 주말 정호는 민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 했다. 혹시나 해서 손자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민수야, 할아버지랑 영화나 보러 갈까? 아, 할아버지, 죄송해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민수는 대답하면서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와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호는 혼자 동네를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그때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미정의 친구를 만났다. 어머, 박 할아버지. 미정 씨 정말 부럽더라고요. 네? 뭐가요? 요즘 새 차도 바꾸시고 명품 가방도 자주 사시던데. 복권이라도 당첨되셨나 해서요. 정호는 가슴이 떨렸다. 새 차? 명품 가방? 미정이 언제 그런 걸 샀을까?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미정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새로 산 명품 가방들이 보였다. 내 돈으로 저런 걸 샀구나. 정호의 마음은 씁쓸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만약 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기꺼이 사주었을 텐데 왜 몰래 훔쳐서 샀을까? 그날 저녁 정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정호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하면 미정과 민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그는 가짜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정아, 민수야. 할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구나. 미정과 민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정호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서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어. 아,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미정의 말은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정호는 그녀의 눈에서 다른 것을 읽었다. 기대? 아니면 계산?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이라도 써야겠어. 그 말에 민수가 갑자기 반응했다. 할아버지, 유언장이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물론이지.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상속받을 텐데 복잡하지 않게 정리해줘야지. 정호는 일부러 상속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아버님, 정말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미정의 말과 달리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다. 그날 밤 예상대로 미정과 민수가 또 대화를 나눴다. 엄마, 할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모르겠어. 하지만 유원장 얘기는 좀 걱정돼. 왜? 어차피 나한테 다 줄 거잖아. 그게 할아버지가 혹시 우리가 돈 빼내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 설마 우리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좀 더 조심하자. 유언장 쓰기 전까지는. 정우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돈을 훔치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더 큰 상처가 있었다. 돈보다도 20년간 쌓아온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더 아팠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우는 미정과 민수를 거실로 불렀다. 두 사람이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 평소와 다른 정우의 진지한 어조에 두 사람은 긴장했다. 앉아라. 정우는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정아, 민수야. 내가 바보처럼 보였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6개월 동안 내 통장에서 1200만 원이 빠져나간 거 말이야.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그게 변명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나 몰래 내 돈을 빼서 뭘 샀는지도 알고 내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오해세요. 우리가 그럴 리가. 오해?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직접 들었어. 너희가 내 죽음을 기다리면서 상속 계획 세우는 것도. 민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너까지. 정우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실망으로 가득했다. 미정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왜 훔쳤어? 죄송합니다. 정말 변명할 수 없어요. 정우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20년간 믿어왔던 가족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다.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못했나? 부족한 게 있었나? 아니에요, 아버님.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셔요. 그런데 왜?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제가 욕심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날 밤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해야 할까? 일주일 후 정우는 결정을 내렸다. 미정아, 민수야, 앉아라. 두 사람은 그동안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내가 결정한 게 있어. 정우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통장이야. 새로 만든 거. 미정과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앞으로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이 통장에 넣어줄 거야. 그리고 민수 등록금도 따로 챙겨주고. 두 사람이 깜짝 놀랐다. 아버님, 그럼 저희를 용서하냐고? 정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너희가 내 가족인 건 변하지 않잖아.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민수야, 말로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정우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 그리고 정우가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진짜 가족이 뭔지 생각해봐. 돈이 전부가 아니야.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버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많은 추억을 만들자.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정우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아닐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새로운 내일이 오면 이 가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정우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 미정과 민수가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할까?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연기일까? 시간만이 그 답을 알려줄 것이었다. 가족의 사랑은 때로는 배신의 아픔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인지는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일이다.